일시적으로 이혼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결국은 이혼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부가 이혼과 관련된 모든 합의를 문서에 남기는 것이 이혼 합의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의 윤재현 변호사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혼 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조용하게 이혼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합의서의 필요성과 작성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은 남성과 여성이 부부관계를 맺기로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계약의 하나이고 혼인신고를 통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혼은 부부 사이에서 혼인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둘 중 한 명이 이혼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혼을 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친권 양육권, 재산 분할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서로 합의를 할 것처럼 진행되다가 한쪽에서 의견을 뒤집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앙금이 쌓여있기 마련이고 재산 분할은 돈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헤어진 마당에 조금이라도 양보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이혼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3개월의 숙려기간 동안 그 합의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결국은 이혼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부가 이혼과 관련된 모든 합의를 문서에 남기는 것이 이혼 합의서입니다. 이혼 합의서에는 이혼,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권,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을 추후 집행 가능한 범위 내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상적인 문구가 아닌 구체적인 문구로서 최대한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이후 법원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상호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요. 위자료에 관하여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작성을 합니다. 다음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누구를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재하고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매월 얼마를 며칠에 지급할 것인지 기재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비양육자의 면접 교섭권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양육자가 매월 몇 회 어느 요일에 몇 시부터 어느 요일에 몇 시까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지 기재하고 매년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에 몇 박 며칠을 함께 보낼 것인지도 기재합니다. 그리고 면접 교섭을 시작할 때 아이를 누가 어디로 데려다 주고 면접 교섭이 종료될 때 다시 누가 어디로 데려다 주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혼 여부, 위자료, 친권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했다면 재산 분할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협의 이혼 이후에도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 내지 강제 집행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정확한 기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주소지를 적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것인지 현재 명의대로 기속할 것인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등 제한 물권을 말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말소 시기와 의무 불이행 시의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추후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것이 염려된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조금의 법률 비용을 아끼려다가 나중에 분쟁에 따른 법률 비용은 훨씬 크게 부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재소 특약을 기재하는 것이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행 시의 위약금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합의서를 일방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결국은 다시 이혼 조정이나 이혼 소송을 통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의 경우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이혼 합의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 이혼 합의서의 효용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합의된 내용이 일방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재판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그 효용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법원 실무에서 역시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혼인 파탄 당시에 상호 간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위약금을 규정했다면 그 자체로 합의서를 이행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 합의서의 작성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이가 있다면 가급적 이혼을 피하고 좋은 해결점을 찾아야 하겠지만 이혼을 피할 수 없다면 상호간 양보를 통하여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혼 합의의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명확한 조언을 얻는 것은 추후에 발생 가능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의 작성과 관련된 문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백송에 문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